잠깐만, 이건 와우. 와우. 30년 전에 군대 다녀오셨으면 난리 났는데? 부대에서 총기 도난당하고 죽을 뻔한 썰. 노란 파도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3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6살이었는데요. 워낙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한 기억이 있어 중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1년도 5월 군번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제 방송에 아마 91년생들도 아마 엄청 나이가 많은 친구들일 건데 어서 오십시오, 삼촌. 그리고 신교대를 수료하고 지방의 향토사단에 소속된 한 보병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자대에 가자마자 유격훈련이 걸려서 유격훈련을 받고 다시 복귀한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유격이 끝나고 부대 일정이 널널해진 틈을 타서 전체 장비에 대한 검사와 보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M16 소총 한정이 분실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대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주 업무로 하는 2선급 부대라 아직 K2가 아닌 M16을 사용 중이었죠. 즉시 총번을 확인한 결과 그 총의 사용자는 이미 영창을 가서 부대에 없는 병사였습니다. 헐 미쳐, 소름 돋았어 방금. 동원 예비군 훈련을 주 업무로 하는 2선급 부대는 이런 M16 같은 총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창고에 가면은 그냥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때는 10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대대로 운용이 되고 있다가 전역한 사람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총을 지급하고 다시 재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 정도 다시 하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총 주고서 전쟁터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그런 부대가 M16 같은 이런 총기들이 굉장히 많아. 누군가 사용하지 않은 소총을 고의로 훔쳤다는 게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죠. 부대는 즉시 비상 상황에 들어가 총을 찾아 사건을 덮으려는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대 대대장은 3사 출신이라 가뜩이나 진급이 어려운데 이제 요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3사 출신이란 이제 간부가 두 분류가 있는데 부사관과 장교가 있어요. 장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소위, 중위, 대위, 다이아몬드 박혀있는, 그리고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 이렇게 해서 별 달고 있는 분들 그렇게인데,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사, 중사, 상사, 원사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3사 출신이라는 건 소위 출신들이 보통 어디 출신들이 많냐면 ROTC라고 해서 학사장교,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훈련 받아서 그 학교에서 뭐 훈련 보내가지고 훈련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장학금 받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한 장교들이 있어요. ROT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급이 거의 막혀 있어요. ROT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대위 이상으로 진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3사 같은 경우에는 3사관 학교 출신이 많이 없어요. 별 달고 있는 분들 중에 제가 군생활을 했다도 별 달고 있는 중에 3사 출신 별 달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육군 사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보통 대장 뭐 소장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학연 지연 뭐 혈연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3사 같은 경우에는 별 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대대장이 3사 출신이라는 건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3사 출신인데 이때 당시에 91년도에 대대장이었다면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엘리트 대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가뜩이나 진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상급 부대에 보고가 되면 진급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격훈련을 잘 이수했다고 사단에서 대대로 표창이 내려왔는데, 표창장을 받은 대대장의 심정은 정말 참담했죠. 왜냐하면 총은 없어졌고 표창장은 받았으니까 사단에서. 사건이 터지고 전 대대원들은 한 명 한 명 간부들의 면담을 거치고 범인은 부대 안에 있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대대장의 설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서운한 점이 있으면 미안하고 앞으로도 잘해줄 테니 소총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빨리 자수하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자수하지 않았고, 당시 대대장이 기독교 신자셨는데 대대장이 다니는 교회 목사까지 데려와서 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설득에 들어갔지만 역시 소득이 없었고, 나중에 무당을 불러 점까지 쳤습니다. 무당이 남쪽에 있다 그러면 부대 남쪽에 산을 이잡듯이 뒤지고, 북쪽에 있다 그러면 다시 북쪽의 산을 뒤지고, 거기다가 총을 발견해서 가지고 오는 병사에겐 특별 포상휴가 70일을 주겠다는 사탕발림을 했죠. 와 군생활 씨. 근데 이때 91년도였으면 군생활 3년 할 때 아닌가요? 포상휴가 70일이면 전역증이지 이건.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와 함께 기도를 할 때는 대대장이 눈물을 보였죠. 점점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습니다. 일단 총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군수개원은 화살이 몰렸고, 군수개원은 전역을 3개월 정도 남긴 병장이었는데 간부 모두가 이 일로 병장을 쥐집듯이 잡으니까 병장이 나중에는 정신이 돌아갔습니다. 정신교육관에 다들 모여서 대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와 하는 소리가 나서 총을 찾은 건가 하고 나가보니 그 군수개원이 자살하겠다고 술탄을 뺐습니다. 어이구. 자살하려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시도하지 하필이면 탄약고 안에서 수류탄을 뺐습니다. 미친, 탄약고 터지면은 그 부대 날아갈 텐데. 안전핀까지 완전 뽑은 상태였습니다. 헐,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어차피 탄약고 터지면 수류탄 터지면서 반경 수십 미터가 초토화되니까 도망쳐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군수기원의 손만 바라봤죠. 결국 대대장이야 모든 간부들이 나와서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말이 좋아 설득이 이제 애걸이었습니다. 대대장이 모든 간부들이 나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군수기원 병장이 이성을 되찾고 다시 수류탄 핀을 다시 꽂아서 안전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있던 간부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 병장을 아작내버리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죠. 그 병장은 바로 끌려가서 내무실에 감금돼서 나중에 영창으로 직행했습니다. 결국 은폐하려고 했던 대대장은 포기하고 이를 상급부대에 보고했습니다. 곧바로 헌병대들이 탄 찝차들이 버스들이 대대에 들이닥쳤고, 이게 오부 합동 조사단 이런 게 뜨면은 대대가 그냥 박살나는 거거든요. 이거 상급부대에다가 보고했으면 대대장 이제 진급은 그냥 누락된 거야. 보통 사건 사고 한 번도 없어야지 진급을 할까 말까거든. 근데 이렇게 큰 사건이 날고 상부에다 보고를 했으면 진급은 이미 끝난 거고, 이제 여기서 일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헌병단을 부른 건데, 보통 이런 때 헌병대 부르면은 오부 합동 조사단이라 그래서 5개의 부서에서 나와요. 오부 합동 조사단이 나오면 보통 대대가 그냥 박스케 작살이 나요. 그냥 뭐 인사부터 해서 뭐 행정 막 이런 거 전부 다 뒤지거든, 서류. 그래서 서류에 누락된 거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테트리스 안 되는 거 있다든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름이 막 바뀌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전부 체킹해서 전부 그거 완전 그냥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대의 장병 전원이 연병장에 도열해 있는 가운데 대대장의 안내를 받아 헌병 중령 한 명의 단상에 입장했습니다. 같은 중령 계급인데 지은 죄가 있어서는 대대장이 쩔쩔맸습니다. 아니, 헌병대 중령이면 같은 계급이면 멱살 잡지. 한 위로 한 2단계까지는 멱살 잡을걸? 헌병 중령이? 헌병 중령이 단상에 올라가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이 군생활을 한 지 20년이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설득했습니다. 물론 자수한 사람은 없죠. 그러자 그 헌병 중령은 다른 헌병들을 시켜서 병사들에게 A4 용지와 볼펜을 나눠주고 소총의 행방을 적어보내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적고 절대 백지는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작전에 먹혀서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사실 종이를 나눠줄 때, 회수할 때 일정한 순서를 두어서 한 것이라 어떤 종이가 누구의 것이 작성되었는지 추적이 가능했죠. 근데 범인인 병사가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총기만 회수되면 사건은 유야무야 되겠지 하고서 총기가 숨겨진 장소를 적어서 제출했던 겁니다. 범인은 제대를 보름 남긴 병장이었는데 야간 경계가 주 업무였고, 야간에 경계를 서다가 주인 없는 총을 생각하고 그 총을 갖고서 제대를 하고 가져가려고 탈취해서 부대 옆 호수에다 던져놓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근 특수부대 잠수 요원들이 동원되어서 호수에서 총을 건져내었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야, 총을 훔친 병장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15년형을 받고 남한산성으로 끌려갔으며, 같이 야간 경계를 섰던 병사들은 이런 일을 알고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영창에 갔습니다. 영창이 아니라 얘네도 거의 저걸로 보고서 그냥 한 5년 10년씩 때려야지. 그리고 이 일이 직접적인 책임자인 군수개원과 군수장교, 대위도 영창 갔고 대대장에게도 엄중 경고가 내려졌죠. 당시에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 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군생활할 때 저 해병대 총기 피탈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장병 둘이 한 분은 엄청 크게 다치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K2 소총 2정하고 실탄하고 다 챙겨서 도망친 잡는다고 거의 한 달 정도 밖에서 생활했거든요. 총이라는 게 이게 외부로 반출되면 절대 안 돼요. 그 진짜 얼빵하다고 해야 되나? 행군하다가 총 이렇게 거치시켜놓고 총 안 들고서 그냥 행군하는 그런 바보 멍청이들 가끔가다 한 명씩 있다? 진짜 개머리판으로 정수리 2대씩 맞아요. 그리고 총기 피탈 방지끈이라고 최근에는 그 체인으로 돼가지고 탄띠에다가 강제로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랑 좀 가까운 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병력들은 총기 피탈 방지끈이라는 걸 총기 탄입돼 있는 데다가 같이 걸어가지고 뺏기더라도 못 가져가게. 군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쩔 수 없이 사회와 격리된 채 모든 걸 다 감내해야 되는 우리의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역 장병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들이 많고 덕분에 발 뻗고 잘 잡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썰랑썰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